이어서 공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설에 LNF와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동시에 급등을 했죠. 한편 에코프로비엠은 장 마감 이후에 공시로 사실 무근이다. 우리는 이전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그 사실 예전에는 이제 코스닥의 많은 대장주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3회 카카오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다음이었죠. 코스닥 대장주였던 다음도 이제 그 코스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닥 대장주들 코스피를 많이 이전했습니다.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코스닥은 마치 이브리그처럼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싫기도 했고 기관 투자가들이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때 코스피 200에는 올라가야지 이제 특별히 연기금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종목의 후보가 됩니다. 이런 것들의 수급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어저께 그 에코프로비엠은 바로 장마감 이후에 이제 우리는 코스피 이전하지 않는다고 부인 공시를 바로 냈습니다.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회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습니다. 그럼 에코프로비엠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왜 이전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코스피 200으로 그 편입되는 것이 좋긴 하지만은 코스피 200으로 편입된 것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. 왜 안 좋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다른 모든 종목에 다 포함되는데요. 코스피 200이 아니었다 코스피 200이 되면 그때부터 공매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굳이 난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그 코스닥 150에 있어도 이제 공매도 후보가 되는데 그 에코프로비엠은 지금도 원래 이제 뭐 당연히 어저께 이제 요즘 최근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그 코스닥 시총 1, 2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공매도 대상 종목이 됩니다. 그러면 코스피를 이전한다고 해서 공매도가 안 되느냐? 어저께 그 기준으로 19일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이 35조 원인데 35조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10일입니다. 그러면 바로 이제 코스닥 200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매도 목록에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굳이 이제 이전하는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가 과연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를 이전했을 때 좋아지느냐라고 본다면은 이미 에코프로비엠은 주지하다시피 삼성자산운이나 신한자산운, 미래에셋 등에서 이미 ET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ETF 포함됐기 때문에 굳이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를 이전한다고 해서 기관의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 종합을 했을 때 에코프로비엠 우리는 굳이 이전할 필요 없다. 이전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뭐 노이도 생기고 또 뭐 그 상장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어제 굳이 그런 효과 아니어도 예를 들면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전체적인 시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뭐 편입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전 상장 안 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오히려 조금은 더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? 그렇죠. 왜냐하면 그런 잡음이 없어지니까 그런 호재성 뉴스를 볼 수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다른 것에 다 이렇게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반응했다는 거는 좀 IR 관점에서 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죠. DYPNF가 현대 엔지니어링과 지금 200억 원가량의 설비 납품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. 예, 이런 그 대규모 수주 계약이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연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이제 해당 매출이 잡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 해당 기간에 이제 어제 공시한 기간부터 25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DYPNF에게 충분히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 체결이고요. 그리고 사실은 6월 30일 날 비슷한 계약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엔 363억 원이었는데 역시 DYPNF가 이제 SOE 샤인 프로젝트의 같은 이제 그 사업입니다. 거기에 이제 364억 원에 이제 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DYPNF는 이제 가끔씩 여기저기 종종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DYPNF의 주력 사업이 분체 이송 설비라는 것입니다. 분체 이송 설비는 그 제조를 하는데 필요한 원재료를 공정 단계별로 공급하는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해당 기술이 필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S-오일 같은 에너지 사업, 그 다음에 태양광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습니다. 그래서 DYPNF가 종종 2차 전지 수혜주로 거론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DYPNF가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1위 기업이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S-오일의 두 가지 프로젝트, 샤인 프로젝트에 이제 합쳐가지고 거의 한 600억 정도의 그 수주를 하게 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도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3년 전에 벌써 양극재에 대해서 이제 공정을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DYPN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그 일정 이상의 매출을 따놨고
그 다음에 양극재도 역시 이제 일정 이상 벌써 3년 전에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극재가 계속 이제 공정을 하고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DI PNF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그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양극재와 그 다음에 그 SOL 같은 이 분야가 DI PNF의 중요한 먹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